울릉도의 바람은 늘 거칠고 파도는 높았지만 올여름만큼은 자연의 험난함보다 사람들의 분노가 더 거세게 섬을 뒤흔들었습니다. 관광객이 기대했던 싱싱한 삼겹살은 절반이 비계 덩어리였고 더위를 식혀줄 숙소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되었습니다. 낯선 섬을 찾아온 여행객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고 불만은 곧 거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결국 울릉군의 수장 남한권 군수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과로는 꺼져가는 관광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본래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이색 관광지였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비밀스러운 동굴, 그리고 독도와 맞닿는 최전방의 섬이라는 상징성까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2022년 46만여 명이었던 관광객 수는 2023년에 38만 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고작 16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 맞춤형 관광으로 흐름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울릉도의 관광 서비스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섬의 위기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원합니다. 하지만 섬만의 이야기가 녹아든 관광 상품은 눈에 띄게 부족했습니다. 울릉도의 개척사, 전통 민속, 독도 수호의 역사와 영웅 안용복의 이야기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산재해 있지만 제대로 엮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섬의 자산은 빛을 발하지 못했고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수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섬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미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곳이라도 집중 투자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절과 정직, 신뢰라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계획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더 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길이 열리면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그날을 맞이한다면 울릉도는 기회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치욕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뒤처진다면 불만과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릉도가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관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직접 사과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관광이 처한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관광업계의 안일함, 변화에 뒤처진 행정, 그리고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서비스 정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가 바로 성난 울릉 민심이었습니다. 이제 울릉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다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치욕의 시간을 반전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답은 단순히 섬의 주민과 행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관광산업 전반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안일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한 울릉도의 위기는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유튜버가 직접 경험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는 북면의 숙소에서 서면의 한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최단 경로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예상 요금은 23,000원 남짓이었지만 도착 후 택시 요금은 무려 5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단순한 오차라고 하기엔 2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튜버가 울릉도 택시가 원래 이렇게 비싸냐 고 묻자 택시기사는 태연히 이 정도면 싸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완전 바가지 아니냐.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울릉도는 진짜 답이 없다. 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미 삼겹살과 숙소 문제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교통마저 불신의 늪에 빠져든 것입니다. 관광의 기본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울릉도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잇따라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가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관광지에서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달리 울릉도는 고립된 섬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관광객의 불만은 곧바로 섬 전체의 이미지로 직결됩니다. 관광객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망이 곧 전체 경험을 망치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런 불신이 누적되며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고발의 주체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영향력 있는 유튜버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삼겹살 논란부터 숙소 에어컨 고장까지 일련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놓았고 수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들은 이를 현실 고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이 수십만 명에게 확산되는 시대. 작은 문제 하나가 지역의 이미지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발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논란은 결국 또다시 울릉군 행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한권 군수는 앞선 삼겹살 사건에서 이미 공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택시 요금 논란까지 터지자 그는 재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이제 단순한 말뿐인 약속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군수가 몇 번을 사과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입니다. 울릉도의 주민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은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아닙니다. 섬의 생계와 직결된 산업이자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섬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고 낙인 찍는 순간 울릉도의 미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울릉도만의 자연과 역사가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불신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울릉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요금 체계, 정직한 음식 제공, 고장난 시설의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과 신뢰를 되찾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관광의 본질이자 울릉도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비난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울릉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울릉도가 어떤 길을 택할지 이제 모두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관광산업이란 결국 신뢰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데 그 고리가 연이어 끊어지면서 섬 전체의 브랜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음식을 먹고 숙소에 머무르고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수많은 서비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겹살 논란, 숙소의 에어컨 고장, 택시 요금 바가지까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연이어 문제가 불거지자 여행객의 체감 경험은 전반적인 불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섬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광객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2년 46만 명을 기록했던 울릉도는 2023년에는 38만 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6만 9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수치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자연경관이 뛰어나더라도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관광은 쇠퇴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관광과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울릉도의 자산은 분명 독보적입니다. 기암절벽과 해안 동굴, 독도를 향한 상징적 위치, 그리고 고유의 개척사와 전통 문화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안용복과 독도 수비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국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입니다.
이런 자산을 현대적인 관광 경험으로 풀어낸다면 울릉도는 얼마든지 반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채 단순한 먹거리나 숙소 제공에만 위존해왔던 것입니다. 울릉군의회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몇몇 장소에 집중 투자해 성공 사례를 만든 뒤 점차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관광객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고장난 에어컨을 즉각 고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진심 어린 친절을 보여줄 때 비로소 신뢰가 회복됩니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의지입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역할도 결정적입니다. 손님을 일회성으로 대하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섬은 좁고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불친절은 곧 모든 손님에게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한 번의 친절은 수십 배의 긍정적 경험으로 확산됩니다. 지금 울릉도에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홍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은 친절,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그리고 정직한 태도가 울릉도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열쇠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면 관광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이 기회는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몰려들었을 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부활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부터 어떤 각오로 변화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관광산업 전체가 직면한 과제를 응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 개인화된 경험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중요성. 울릉도는 지금 고통스럽게 이 교훈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울릉도는 다시금 한국 관광의 자존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서비스 논란은 단순히 불편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섬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졌고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겹살 논란은 업소 측이 직원 실수로 찌개용 앞다리살이 제공됐다 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떠난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관광객의 기억 속의 울릉도는 믿을 수 없는 곳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의 에어컨 고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의 기본인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해주지 않는 태도는 관광객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겼습니다. 택시 바가지 요금 논란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유튜버의 영상은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며 울릉도는 바가지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여파는 단순히 관광객 감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울릉도의 이미지 자체가 손상되고 한번 각인된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신뢰를 잃은 관광지는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울릉도 역시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2028년 공항 개항이라는 절호의 기회마저 위기를 가중시키는 순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직에 오른 이후 관광섬 울릉도의 부활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구상과 달리 곳곳에서 균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나서 두 차례나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섬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민과 관광객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울릉군 행정이 직면한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서비스의 기본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음식의 품질 관리, 숙소의 시설 유지, 교통요금 체계의 투명성 등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화하는 관광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울릉도의 독창적인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와 의식 변화입니다. 관광은 행정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섬 전체가 함께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식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이번 사태는 아프지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섬의 미래를 책임질 동반자입니다. 손님을 속이는 순간 섬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손님에게 진심을 다하는 순간 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정직한 태도 하나가 결국 수많은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울릉도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2028년은 섬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공항은 울릉도를 전국 어디서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섬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동시에 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서비스 불신이 이어진다면 늘어난 관광객은 곧 늘어난 불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신뢰 회복에 성공한다면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제도약을 알리는 기념비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섬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몰락이냐, 부활이냐. 그리고 그 갈림길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섬 내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관광지들 역시 울릉도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자연과 시설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와 서비스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울릉도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울릉도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실패는 곧 한국 관광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지역의 불신은 한국 관광은 불친절이라는 이미지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장난 에어컨을 빠르게 고치고 삼겹살을 정직하게 제공하며 택시 요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거창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울릉도가 보여준 행정과 업계의 대응은 형식적인 사과와 뒤늦은 약속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결국 관광객과 마주하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의 종업원, 숙소의 주인, 택시기사 한 명 한 명의 태도가 곧 울릉도의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섬 전체가 친절과 신뢰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만 울릉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또한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의 집중 보도를 통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은 울릉도의 문제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방관광의 민낯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지역 관광지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비스보다 수익만을 앞세우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곧 한국 관광산업의 경고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울릉도가 지금 철저하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는 곧 한국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 섬 고유의 스토리를 살린 콘텐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친절한 분위기. 이것이 정착된다면 울릉도는 다시금 주목받는 관광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전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것은 울릉도의 몫입니다. 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울릉도의 경우 자연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경험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손을 잡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다가올 울릉공항 시대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부터 달라진다면
울릉도는 오히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창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위기를 종합해보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삼겹살 논란, 숙소의 무책임한 대응, 택시 바가지 요금까지 이어진 사태는 울릉도의 관광객이 원하는 것은 드러냈습니다. 특별한 자연만이 아닙니다. 그 자연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서비스, 믿을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릉도는 이 기본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신뢰의 붕괴와 관광객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울릉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안일함을 끊고 철저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군수와 의회가 강조하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결국 주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을 향한 친절, 정직한 거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이런 태도가 섬 전체에 뿌리내릴 때만 울릉도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2028년 울릉공항의 개항은 울릉도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항이 열리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이 거대한 기회는 불만과 비난의 폭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철저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멀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도의 교훈은 한국 전체에 던져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을 속이는 순간 미래를 잃고 관광객에게 진심을 다하는 순간 미래가 열립니다. 한국의 수많은 지방 관광지들은 울릉도의 위기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친절과 신뢰, 그리고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만이 관광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울릉도의 실패와 도전은 곧 한국 관광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국 울릉도의 운명을 가를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단순한 추억으로 흘려보낼지 아니면 치욕을 반전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울릉도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섬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더 큰 폭풍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그 폭풍을 잠재우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분명합니다. 울릉도가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선택한다면 울릉도는 다시금 한국 관광의 자존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